자, 오늘 2025년 마지막 촬영입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의 전기현 교수님. 교수님 간략한 소개 한번. 예, 저는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전기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모시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 부르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었고 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교수님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AI 연구 이 강의 세계에서 이정무 교수님과 함께 두 분 이제 우리나라 투톱을 맡고 계신 분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나눠볼 텐데 저희가 최근 하고 있는 컨텐츠가 이제 각 과 교수님들을 좀 모셔서 과에 대한 말씀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순환기내과. 사실 저희가 좀 로망이 있는 과잖아요. 순환기내과의 장단점이 어떤지, 그리고 이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이제 순환기내과를 실제로 할까 말까 고민 중인 이 젊은 의사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심층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순환기내과 어떻게 좀 할만하신가요? 네, 뭐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지 마. 오지 마. 농담이고요. 그 순환기내과는 내과인데 내과에서 약간 왕따거든요. 순환기내과와 비순환기내과로 나뉘어서 저희를 잘 안 끼워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이번에 그게 아주 극명했던 게 의정사태 나면서 당직 쓰는데 순환기내과는 니네 따로 하면 안 되겠니? 그런 왜냐하면 조금 환자 보기도 힘들고 다른 과 선생님들이 그래서 좀 따로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내과랑 좀 분위기가 다르죠. 내과는 일단 약을 쓰고 좋아지는지 봅시다 이렇게 하는 치료가 대부분인데 순환기내과는 지금 빨리 뭔가를 해서 죽든 살든 그렇게 결론을 내는 과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과지만 시술이 물론 뭐 좀 파트별로 다르지만 시술이 많으니까 내과 코스프레도 약간 할 때가 있고요. 장갑 끼고 막 들어가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한 분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도어 투 니들 타임이 교수님이 전화를 받으셨을 때 네. 교수님 뭐 왔는데 전화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네. 그때가 이제 딱 0분이고 집에서 전화를 받으실 거잖아요. 그럼 도착해서 니들 들어가는 게 이제 목표가 몇 분? 너무 갑자기 튀는 거 아닌가? 그런가요? 앞에 얘기를 너무 순환기내과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왜냐면 네, 어쨌든 뭐 네. 정확하게는 도어 투 니들 타임보다는 도어 투 벌룬 타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이거 갑자기 너무 진도가 나갔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근경색 환자 얘기고 혈관이 막혀서 왔고 혈관이 막히는 순간 심장 근육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열어줘서 피가 다시 통하게 해줘야 합니다. 환자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고 병원에 도착해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퀄리티 컨트롤해서 이 시간을 줄여보자라고 하는 게 도어 투 발론 타임이고 도어는 저한테 전화 온 게 아니라 환자가 응급실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게 도어고 그다음에 벌룬은 열어서 피가 다시 통하게 하는 시간이고요. 보통은 90분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90분은 그냥 정한 건 아니고 시간에 따른 모탈리티 레이트를 보면 이렇게 쭉 가다 90분 넘어가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90분 이내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순환기내과에서는 거의 저희 병원도 한 60분 정도에 끊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뭐 여러 우리 외과도 그렇고 다 응급이 있지만 응급 중에 뭔가 제일 빨리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과이기는 합니다. 얘기하면 아마 다들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 얘기부터 나오면 안 되고 좋은 얘기 좀 한 다음에 근데 왜냐면 제일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네. 너무 짧네요. 왜냐면 저 도어 투 벌룬이라 그러면 그 시간은 원무과 접수하고 응급의학과가 환자를 보고 그다음에 네.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그러면 밤이면 옷 입고 나와서 시동을 걸고 뭐 운전해가지고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90분이라는 건데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이제 잘 돼 있는 병원들은 흉통으로 오면 심전도 먼저 찍고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전도에서 ST 상승 심근경색 정말 응급인 그거가 맞으면 그 다른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뭐 원무과 접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오자마자 심전도 찍어서 스템이다 그러면 바로 전체 문자를 뿌립니다. 스템 의심 환자가 왔다. 그 과정이 뭐 2, 3분 내로 끝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콜을 하고 그래서 맞으면 그때부터 오는데 집이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병원하고 집이 그렇게 가깝지는 않거든요. 안 막힐 때 가면은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온콜인 날은 병원에서 거의 한 10시까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녁 퇴근 시간에 가면은 그 시간에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면 다들 안 하려고 왜 이런 왜냐면, 질문을 왜냐면 이제 좀 적나라한 그런 내용을 네. 표방하기 때문에 제일 궁금했던 부분 역시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를 왜냐면 사실 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복막염이 있어도 뭐 어차피 동의서 받고 이렇게 마취하고 하려면 사실 한두 시간은 그냥 넘거든요 사실. 근데 저도 예전에 실습 돌 때도 그렇고 인턴 때도 그렇고 제일 급한 건 어쨌든 체스트 페인이 오면 무조건 빨리 해야 되고 1분이라도 늦어지면 이제 좀 혼나는 거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제가 체스트 페인 인턴이었거든요. 응급실에서 인턴 2명을 따로 운영을 하는 게 한 명은 체스트 페인 인턴, 한 명은 스트로크 인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이게 호출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게 약간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네. 기억에 네. 바로 찍고 명백한 MI면 네. 인턴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약간 좀 우수해야 체스트 페인 인턴을 할 수 있었나요? 전혀 아닌 것 나빴죠. 운이 나빴죠. 아니면 거꾸로 좀 운이 맷집이 나빴죠. 좋아야 한다든지 뭐 이런.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다 일하면서 그렇게 응급한 일을 합류하는데 맛을 잘못 들여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험한 일을 하고 인터벤션을 하게 계시고. 됐죠. 네. 그렇다면 카디올로지의 좋은 점은 어떤 게? 순환기내과는 그 안에 파트가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중재 시술, 인터벤션이라고 하죠. 그런 시술을 하는 파트가 있고 또 심장 초음파를 보는 이미징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맥이라는 부정맥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심부전 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파트로 나눴는데 이게 한 분과 내에 있지만 네 파트가 하는 일도 굉장히 다르고 삶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일단 인터벤션 파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응급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시술은 느려지면 계속 늦어지고 막 밤늦게까지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시술이 없는 날은 또 놀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빨리 결정돼서 빨리 해결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은 괜찮은데 저는 사실 별로 그런 적성에 맞지는 않거든요. 선택하고 나서 이게 적성이 아니구나 깨달았는데 인터벤션 하는 사람은 약간 그런 사무라이 기질이 있어야 돼. 내가 오늘 혈관을 내가 뚫겠다, 뚫고 말겠다. 근데 저는 약간 우리 비긴 걸로 할까 이런 성격이어서 그런 파트도 있고 이미지 파트는 아주 꼼꼼하게 이제 초음파 보고 거기서 진단하고 뭔가 이상한 걸 찾아내고 하는 아주 섬세한 사람들이 또 하는 파트도 있고 이거는 초음파실이 운영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끝나는 시간이 명확하게 있죠. 그 대신에 그동안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즉 저희랑 같은 분과지만 삶의 방식이 좀 다른 약간 칼퇴. 근데 뭐 또 초음파실 끝난다고 집에 가는 건 아니니까 아하. 그런 게 있고 부정맥은 요즘 부정맥도 시술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거기가 사실 굉장히 핫합니다. 왜냐면 거기 수가를 잘 받아가지고 똑같은 시간 동안 일해도 거기가 돈을 훨씬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부정맥 파트인데 이거는 정말 부정맥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걸 탐구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심장 안에 들어가서 어디가 전선이 꼬였는지 엉켰는지 그런 걸 찾아내는 사람들이고요. 거기는 시술은 하지만 응급은 없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부전은 말 그대로 지금 뭐 이런 심근경색이든 아니면 판막 질환이든 어쨌든 뭔가 심장병이 생겨서 치료하다 나빠지면 나중에 이제 심부전이라는 병이 되는 거고 터미널 코스로 가는 건데 심장 이식이나 아니면 요즘에 엘바드라고 해서 체외 순환기력이 닿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다시 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아주 죽을 똥 말 똥 깔딱깔딱하는 환자들을 끝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든 이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살려놓는 파트가 심부전 파트고 심부전 파트는 정말 환자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접촉하고 오랫동안 환자랑 같이 끌고 가고 그러는 파트여서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적합하고 그래서 어쨌든 다 같은 심장병을 보는데 자기의 적성이나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또 파트를 골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넓죠. 네.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저는 그냥 카디올로지스트면은 엔지오도 하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부정맥도 하고. 네. 그 우리 간담체로 따지면 이제 간하고 췌장 나뉘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네 개나 있구나 파트가. 네. 그러면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인터벤션으로? 저는 사실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뭔가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과를 하면 뭐 교수가 되기가 쉬운지 아니면 돈 잘 버는지 막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 때는 글쎄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멋있다. 그렇지. 얼마 전에 그 저희 피부과 원장님하고 안과 원장님 한번 모셨어요. 네. 근데 그때 느꼈던 게 근데 멋있다만으로 하지 말았어야 됐다.
그런데 거기도 뭐 이렇게 아주 뭐 계산적인 게 아니라 그냥 와이프가 하라고 했다 뭐 이런 이유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그 음. 요즘 많이 도는 짤 중에 임창정 배우의 영화 대사 중에 존나 카리스마 있죠. 그 느낌이었어. 아. 그래서 그걸 인턴 때 저는 정했어요. 그거를 음.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레지던트 들어가면서 이메일을 팠는데 이메일 주소를 IM 카디오로 정했거든요. 아. 미쳤죠 지금 생각하면. 아 인턴 때 만드신. 그러니까 레지던트 들어갈 때 이제 병원에서 이메일 아, 저기 그래요? 만들고 하잖아요. 제가 선생님 이메일 보낼 때 그거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네네. 정말 그 인턴 때 분당병원이 개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공의 숫자가 부족해서 인턴을 주치 일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순환기 병동에 인턴을 했었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지금도 뭐 종종 만나고 하는 선배님이지만 그때 2년차 선생님이 있었고 제가 인턴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PR이 나죠 방송. 선생님 엄청 카리스마 있게 방송 내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알아서 하겠다. 나 컴프레션 해야 되는데 방송 안 내면 어떡해. 그래? 그러다가 뭐 이렇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리도카인을 IV로도 주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뭐 리도카인 얼마 주냐 하니까 싹 돌아오더라고요. 환자가 눈 뜨고. 근데 역시 사람이 그 약간 벌너러블한 그 시기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그죠? 원래 인턴 때 그 바나나 우유에 빨대 꽂아주면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 빨대고 유명한 얘기죠. 근데 그때는 정말 그게 너무 멋있었고 그때 막 이렇게 그때는 시술 뭐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이제 주치를 하니까 뭘 했나 해서 보면 환자가 죽을 똥살똥 이제 해서 왔는데 영상을 보니까 아 저기가 막혔는데 뭔가 쑥 들어갔다 나오더니 뚫려서 콸콸 잘 흐르고 보니까 환자가 병실에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그러면 보호자들도 이제 집에서부터 이 환자가 죽을락 말락 하는 걸 다 보면서 왔는데 여기 시술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괜찮아진 걸 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좋아지니까 납보도 잘 형성되고 굉장히 이제 뭐 고마워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걸 해야겠다. 아무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없이. 어떤 전형적인 어떤 예를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인터벤션 시술하시고 딥하게 들어가려면 안 하려고 해요. 아 그래 뭐 딥하다기보다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런 거예요. 그 일의 기쁨과 슬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이렇게 매일 일하시면서 네. 그 방금은 그냥 이해하기 좋게 쉽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실제로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시술하다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네. 그리고 네. 시술 자체가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그래도 또 힘을 내서 또 시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으셨을 텐데 그런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뭐 느꼈던 감정이라든가 일하면서 든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셨던가요? 네, 그래서 아무도 저한테 뭐 권유하거나, 왜냐면 처음부터 잘래요 손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권유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제가 제 발로 들어가서 그걸 하고 있는데 특히나 막 새벽 2시 반쯤 전화 오면 정말 너무 미칠 것 같죠. 왜냐면 힘들죠. 2시 반에 나가면 이제 그냥 끝인 거거든요. 잠을 그냥 내일 한숨도 못 아침인 거거든요. 집에 다시 못 돌아올 시간이니까. 그럴 때는 막자 차에서 막 욕하면서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이걸 후회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걸 안 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이걸 제일 후회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는 어쨌든 계속 하면은 질리거든요. 계속 해도 어쨌든 질리는데 그런데 힘들면 후회할 수도 있고 근데 싫어하는 거를 안 하게 됐을 때는 싫어하는 거를 계속하면 더 싫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안 하게 됐어. 나는 이걸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후회를 좀 덜 하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초음파 보는 게 너무 싫어요. 제가 맨날 초음파 보는 선생님한테 초음파는 몸에 나쁘다고 저는 방송에서 초음파는 몸에 나쁜 것 같다고 나는 초음파 그 턴 돌 때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고 뭐 순환기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들 모든 직업이 다 그렇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냥 잘 됐을 때의 기억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되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싫어하는 거를 안 한다. 맞아. 그렇죠. 이렇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다 정리가 되는 느낌인 게 저도 되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가 좀 싫었던 게 있고 막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싫어가지고 되게 스테레오티피컬한 써전의 생각이긴 하지만 수술은 그냥 할지 말지가 결정이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저는 되게 와닿네요. 네, 그때 저 어떤 수학과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애들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 싫어서 하는 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카디올로지의 어떤 매력이라면 그러면 되게 큐러티브하다는 거. 그러니까 안 좋았던 환자들이 순식간에
습관은 좋아지고. 네. 뭐 물론 신부전 환자들은 계속 안 좋기도 하지만 내과 중에서는 또 그런 쾌감이 있다는 장점이 그러면 안 좋은 점이라면 물론 언콜도 있고 아닌 날도 네. 있으시겠지만 언콜인 날은 조금 급하게 가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다. 이 정도일까요? 그것만은 아니지만 네. 핵심적인 게 그리고 있다면 뭐 내과가 8개 분과 9개 분과 있는데 소화기내과랑 순환기내과 말고는 시술을 하는 과가 거의 없죠. 호흡기내과에서 이제 기관지 내시경하고 그러면 특히나 대학병원에서는 내분비내과 교수님도 저희랑 외래 세션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나머지 세션은 우리는 시술을 하는데 내분비내과 교수님들은 시술을 안 하는 거예요. 부러울 때가 많죠. 보고 있으면. 그때 아마 연구를 하시겠죠? 네. 네. 저희도 연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단점으로 생각하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뭔가 더 할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장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실질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곳이다 보니 네. 타면은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거니까 대우가 그만큼 좋지 않나요? 인센티브도 더 많이 받으시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아마 그렇겠죠. 다른 선생님들하고 예. 비교해 본 적은 없어서 예.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대학병원 이외의 다른 2차 병원에서의 그런 연봉이나 이런 거는 높은 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돈을 잘 벌어줘야 연봉이 높아질 거고 수가 체계가 많이 개선이 돼서 하나는 심근경색 치료에 대한 수가가 꽤 많이 이제 현실화돼서 꽤 높아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중환자 있으면 저 정확하게 체계는 모르는데 그 2차 병원도 중환자를 보면 그거에 대한 수가를 더 받게 되는데, 사실 그냥 2차 병원에서 중환자를 보기 되게 힘든데 맞아요. 이런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중환자로 포함이 되거든요. 네. 시술만 잘하고 잘 케어하면 되니까 그런 환자들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인터벤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과 중에 조금 경쟁인가요? 카디올로지는? 스태프들이 전공의를 데려오려고 경쟁을 하고 스태프들이 경쟁을 카디올로지는 아까 미달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 조양내과나 요새는 미달되는 그러니까 분들이 인터벤션은 좀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카디올로지 자체의 인기는 그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내과 분과 전문의 시험 볼 때 보면 각 분과에 몇 명씩 그 해 시험 보느냐를 보면 이제 트렌드를 좀 알 수 있는데, 원래는 소화기가 뭐 단연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순환기였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신장내과가 두 번째가 신장내과. 있거든요. 네, 신장내과 아무래도 뭐 개업, 그쵸, 투석실 하면 이제 개업하기 편하고 뭐 이래서 그런 건지 조금 밀리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저도 느끼지만 같이 이렇게 계속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과를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듣고 보면 정말 새로운 면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사실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또 중요한 얘기들을 또 해야 되니, 이제 카디올로지를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네. 사실 이게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인 게, 이전에 이종무 교수 얘기한 적이 있지만 어차피 할 사람은 하는 거긴 한데 I am 카디오. 근데 또 그래도 제가 느끼는 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학생들이. 외과 어떠냐. 근데 물어본 친구는 어차피 좀 있으면 할 애인데, 그래도 저는 많이 얘기를 해주는 좋다고 이유가, 얘기해줘야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순환기내과 교수님 뵙기 쉽지 않은데, 교수님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카디올로지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거랑 뭐랑 가지고 고민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심장이 좀 재밌어야 되고요. 이 심장은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대칭적이지 않고 좌우 상하가 따로따로 생겨가지고 이상한 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굉장히 다이나믹한 병들이고, 뭔가 생기면 급한 병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재밌으면 이걸 하시면 되고, 이 안에서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적성에 맞춰서 나는 이런 거 급한 거 싫고 뭔가 좀 차분하게 앉아서 하고 싶고 그러면 초음파하면 되고, 나는 뛰어가서 빨리 끝내고 오는 게 좋다 그러면 인터벤션 하면 되고, 뭐 그 안에 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 또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그 안에서 뭔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랑 고민할지 모르겠지만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 과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저도 느끼는 거는 외과 선생님들, 외과를 하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저도 같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너무 이제 했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고생들을 생각해보면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공감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octor School.
Doctor School.